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하이닉스 전일 자사주 소각, 40조 소각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했고요. 다음은 삼성전자다. 이런 기대감이 같이 형성되면서 삼성전자도 9%. 결국에 오늘 지수가 6% 넘어가지고 반등하다가 5.89에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강했습니다. 예, 옆에 대만이나 일본보다 유독 우리나라 시장. 사실 이렇게 지수가 5%씩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5%.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인들은 싫어합니다. 예. 뭔가 안정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한 2% 정도? 이 정도를 원하는데 하루에 5%씩 올라간다? 뭐 먹을 땐 좋겠지만 또 빠질 때는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자금을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 일시적일 수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증시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수가 좀 일부 들어왔는데 기대감은 뭐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 시간에 주식을 매도해요. 늘 있었던 일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수많은 자사주 매입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외국인이 산 적이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 시절에는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문제는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마지막 8개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해줄 때 외국인은 팔 건데 연기금은 연말까지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개인들은 뭐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고 ETF를 통해서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245조의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자사주 소각만 100조 넘깁니다. 이번에 한 40조 정도 나왔으니까 또 40조 또 40조 뭐 이 정도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상당히 많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65만 주, 이게 40조니까 한 40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기 65만 주면은 대충 환산해도 1조가 넘거든요. 1조에 40조니까 한다 그러면 20일 정도 거래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두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정도면은 마무리될 건데 과거에 2018년도 요때도 보면 100만 주를 매수하겠다라고 신청해서 다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이때 좀 조금씩 매수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 건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때는 가격이 쌌어요. 보다시피 이때는 지금 170만 원인데 그때 8만 원밖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하루에 뭐 700억에서 8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던 시절이고 하루에 1조를 사는 정말 격세지감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이닉스 샀으면 대박 났겠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약 두 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 계속해서 오늘 같이 상승할 수 있겠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 삼성전자 메모리 호황으로 150조 푼다 사상 최대의 주주 환원. 요게 이제 이달 말쯤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삼성전자도 정말 상승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실제로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면 올랐다가 되려 빠질 수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이 선반영이 돼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발생을 하면 아무리 좋은 호재여도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뭐 정말 큰 이벤트가 있었죠. 야, 어제 모더나? 깜짝 놀랐어요. 저거 진짜 시세인가? 제가 맨날 모더나를 보거든요. 근데 뭐가 잘못됐나라고 깜짝 놀라서 봤던데 177%. 뭐 엄청나죠. mRNA로 뭐 암도 잡는다. 임상 3상에서 상당히 흑색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같이 하고 있는 머크도 급등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오늘 알테오젠이 같이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호재면 한 20%는 올라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외국인 기관 같이 사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모더나 차트인데요. 일봉입니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97조까지 늘어났어요. 엄청나죠? 짱대 양봉. 정말 부럽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래요.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하루 만에도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연말쯤에 제가 여기 모더나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2달러에서 지금 174달러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머크도 시가총액을 보면 500조짜리야 이거. 500조짜리가 1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알테오제는 한 20% 이상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머크도 주봉인데 고점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머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갑니다. 라브라고 그러죠. 라브. 지금 17.7%가 올라가지고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봉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S&P 바이오테크 ETF를 봐도 여기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월봉이라 뭐가 중요하냐면 2020년, 21년에 우리나라도 바이오텍 기업들이 가장 강세였어요. 시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모더나가 엄청나게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때 바이오텍이 급등하고 나서 엄청난 조정을 보였는데 지금 그 가격까지 온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은 바이오텍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이제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지만 바이오텍 역시도 이렇게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따라갔어요. S&P 바이오텍 지수를 우리 헬스케어 지수라고 해서 같이 갔었는데 우리 그 ETF 2배 ETF 때문에 여기 다로 빠져가지고 얘는 올라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이게 역사적으로도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코스닥 시장이 그 헬스케어 업종이 미국의 S&P 500의 바이오텍이 올라가는데 하락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반기에 바이오텍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알테오젠 오늘 뭐 11% 정도 올라서 끝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팔았을까요? 개인이 매도했겠죠. 개인이 800억 정도의 거의 9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이 또 다시 꾸준히 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연기금 요거 연두색 연기금이 요때 2% 로열티 때문에 한꺼번에 싹 다 팔았다가 다시 매수해서 조금 요 정도까지 다시 올라온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기금이 좀 관리하면서 꾸준히 사준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모습이 언제 하반기에 나타날 겁니다. 자, 앞으로 알테오젠의 호재는 차고 넘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예정에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실적도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2027년부터 28년, 30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뭐 올해 한 3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한 5천억, 내후년에는 7천억, 그 이후로는 조 단위로 가요. 이렇게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성장주죠. 바이오텍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플랫폼이 있는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승강제에서도 지금 시가총액 단연 1등인 알테오젠의 패시브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급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지금 외국계 레포트 매도 레포트도 중립으로 바꿨고 곧 매수 레포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미래는 점점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호전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려도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그냥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이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도 키트루다 SC를 이제 새롭게 이제 모더나가 머크랑 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이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폐암이라든가 기밖에 다른 암에도 들어갈 때 이때는 병역요법에는 항상 SC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C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임상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당연히 키트루다 SC의 큐렉스의 매출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로열티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간접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mRNA 해가지고 관련주들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는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뭐 알지노믹스 정도
RNA는 알지노매스가 가장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RNA 쪽이 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유행이 있는데, 그 과거에는 ADC 쪽이 상당히 유행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다시 RNA 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 쪽의 관련주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지금 M&A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알지노믹스죠. 예. 알지노믹스가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이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서히 반영이 될 거고, 공매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주식이고, 공매도 평단이 여기서 멈춰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나가는 순간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환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알테오젠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코스피가 박스피에 걸려야 된다. 박스피에 걸려야 된다. 박스피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한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까지 이런 박스피가 걸려 있으면 걸려 있을수록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 지금 초입인지 어쩐지 지나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 이제는 뭐 다시 200만 원 뭐 가느냐, 뭐 250만 원 가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제 생각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여기서 한번 고점을 찍었고, 예, 아무리 좋은 실적과 관련된 호재가 나와도 여기 때 벌써 다 선 반영이 됐고, 요때 한번 크게 당해서 다 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외국인들은 이렇게 사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개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개인들의 신용 매수 담보대출로 올린 건데, 이거를 올리기가, 그래서 여기에 물려있는 이게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웬만한 이벤트, 그게 마지막 이벤트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주환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주주환원이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길게 가면 200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이게 박스에 걸릴 겁니다. 이렇게. 제 생각은 이래요. 그래서 요렇게 박스에 최소 3개월만 거쳐도 하이닉스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내년 초에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이 엄청난 시세를 날 거고, 그리고 11월 달에 외국인들 인센티브 받는 달이죠. 11월 달. 우리나라는 12월 달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데 맨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박스에 갇혀 있으면 수익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주식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금 요때는 좋았죠. 요때는 무조건 사면 먹으니까 많이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물려 있어요. 기관들도. 근데 이거를 기관들이 사서 올리느냐? 안 되고, 외국인이 사서 올리느냐? 안 되고, 개인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게 박스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디 박스에 갇힐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200만 원 안쪽에서 갇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갇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럼 어디로 가요? 새로운 섹터를 찾겠죠. 예. 새로운 섹터가 찾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산하면서. 이러면서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의 초입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아셔야 앞으로 하반기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상승장,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의 바이오텍, 미국의 바이오텍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이유 없이 그냥 수급으로 빠진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들이 작은 호재만 나와도 엄청나게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고, 기관들 역시 뭐 반도체 소부장 한계가 있어요. 소부장도. 그래서 다른 쪽의 업종을 좀 많이 또 노크를 할 건데, 지금 단계에서보다는, 지금은 당장 막 움직이니까 지금 단계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 형성이 되는 요때, 요 시점에 여러분들이 달리 보셔야 된다. 언제냐면, 자,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옛날 기억이 언제냐면, 요때죠. 자, 2020년, 이때 뭐 한번 크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였는데, 그 옛날에도 보면은 거의 뭐 잃어버린 3년, 5년이죠? 이거 보세요.
엄청난 박스권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박스권. 예, 이게 무슨 1, 2년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 여기 박스에 갇혀가지고 코스피가 이랬습니다. 예, 5년 동안. 앞으로 우리 시장이 이런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시작되느냐 아니면 요 자리에서 있느냐 요 차이인 거지. 요렇게 긴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아지니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반영이 돼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 요때 엄청난 그 개별 종목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10배, 막 20배 뭐 올라갔던 게임주 막 이런 것들 있죠. 게임주, 바이오 기업 이런 것들이 요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예, 요게 이제 이 박스권 장세의 특징입니다. 기관은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지금 엄청난 상승이 나왔지만 이거에 따른 휴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휴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쉬는 기간. 그래서 긴 박스권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박스권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때 볼까요? 엄청나게 이 박스권을 좀 오래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또 저점에 있고 새롭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딴 주식이 많아요. 딴 주식이 많아서 물론 전제 조건은 전자닉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박스권을 그려줘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중심에 바이오텍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베센트가 또 얘기했죠. 요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바이백 선언을 했어요. 요게 이제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백을 한다는 얘기는 국채를 발행하면서 일부 사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부채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제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미국 금리가 떨어졌죠. 요게 이제 바이백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때 금리 인하에 따른 물론 빅테크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반도체나 비토키 기업들 그 밖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업종은 바이오텍입니다. 바이오텍이 고점을 뚫고 가는 이것도 그냥 우연일치가 아니에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늘 바이오텍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 뭐 저점에 많이 지금 널려져 있는 우리나라 코스닥의 바이오텍 기업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점이다, 아직도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는 물론 알테오젠처럼 시가총액 1위가 있겠지만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곧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좀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 사실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회하려면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투자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하반기에 좀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필승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8283-5540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자, 1년 단위로 받지 있지 않고요. 여기 일부러 금액도 오픈합니다.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엄청나게 저렴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사기치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평생 운영하겠다는 모토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뭐 방송 전문가 뭐 그밖에 많은 유사 자문 업체 이런 애들이 하루에 종목을 기본적으로 3개에서 5개를 줘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거의 뭐 30개에서 한 50개 되거든요. 그 중에 올라간 것만 야 내가 얘기했냐 안 했냐 이러면서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한 달에 88만 원 할인해 가지고 뭐 88만 원 6개월에 500만 원씩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그래 이거 방송국하고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싸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실력도 없고 종목 올라가는 종목도 추천해 가지고 올라가면 야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 당하지 마시고, 예,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가격이고 정말 저렴하죠. 그래서 좀 앞으로 예, 방향성을 좀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메커니즘을 알고 투자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견뎌서 수익 나는 거고, 맨날 사팔사팔 해가지고 조금 먹었다고 좋아했다가 다음날 빠지면 또 손실 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예, 사서 물릴 수 있어요. 물리지만 그 기업이 아직까지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가지고 계시면 그 종목이 결국엔 올라갑니다. 예, 앞으로도 엄청나게 그런 변동성이 있을 거고, 그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이 기업을 보고 사야지 주가를 보고 사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 여기서 손절매 저기서 손절매 그러면서 주가가 예, 계좌가 아예 없어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에라 모르겠다 ETF 2배 가가지고 다 작살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죠?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가 어느 정도 도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하면은 손해 본다.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안 해보셔가지고 예,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갖고 앞으로 방향성이 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제 얘기가 맞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예. 제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수급 여건이나 봐도 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아직 모멘텀으로는 약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긴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이후에 상당한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